경기도 최남단 안성. 완만한 산세를 따라 걷다 보면 칠장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찰이 이 야트막한 산에 포근히 안겨 있으니까 참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1000년이 넘은 고찰인데요. 오랜 세월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저기 스님이 계시네. 한번. 지금 아마 공부하시는 중인가 봅니다. 조용히 둘러보겠습니다. 이 유서 깊은 사찰엔 역사를 쥐락펴락한 영웅호걸들의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설 속에 저와의 인연도 있네요. 이 궁예가 5살 때 활연수라는 왼쪽 눈을 가린 안대, 궁의 트레이드 마크죠. 왕권 다툼을 피해 이곳에 몸을 숨기고 동자승으로 지냈다는데요. 혼신을 다한 대역이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 선생님 그렇게 뭐를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 궁예가 5살 때 활연습하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하고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잘 그려놓으셨습니다. 저랑 닮지 않았나요? 우리 칠장사는 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1400년이 되다 보니까 참 얘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좀 넓은 공터로서 여기서 활을 쏘고 했군요. 궁예가 왕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무예를 익히던 곳이랍니다. 짐은 미륵이니라. 이 궁예 사상도 여기에서 싹텄겠죠. 이곳엔 그 시절부터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온 샘터도 있습니다. 궁예의 샘물인 셈이죠. 비록 극중이지만 궁예로 살았던 2년간의 추억이 더해져서일까요? 물맛이 아주 달았습니다. 활연습하다가 여기 와서 궁예가 이렇게 물을 한 잔씩 드셨을 텐데 또 저도 이렇게 한 잔 먹어봤습니다. 오늘 이곳 안성에도 먼 훗날 기억날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래된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법이니까요. 안성 한복판에 있는 안성천입니다. 쌀 생산지로 유명한 안성 평야를 만들고 서해안 곡창지대까지 흘러드는 귀한 물줄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옛 징검다리가 정겹습니다. 이 징검다리를 걷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경상도 또 전라도 충청도 분들이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안성을 거쳐야만 했는데 아마 이런 징검다리를 건너서 한양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네요. 잘 보존된 징검다리 덕분에 옛 시절의 삶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갈 때 손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천을 넘어 장에 가고 또 마을로 돌아왔겠죠. 안성천을 지나 도심으로 향하다가 봄맞이 산책에 나선 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 안녕. 반가워서 종종 되는 줄 알고 통성명을 했는데요. 모모야. 모모가 몇 살이에요? 모모 4살? 4살? 네, 모모 4살이고 3살, 2살.
걔는 이름이 뭐예요? 하트. 예? 하트요. 하트. 급한 용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방해해서 미안. 하천변을 벗어나자마자 이색적인 거리 이름이 들어옵니다. 아, 이 추억의 거리. 아, 옛날 생각을 하라고 추억의 이름부터 추억의 거리네. 경쾌한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안녕하세요. 네. 입구부터 열기가 후끈합니다. 대장간이었네요. 아주 아니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안관에서 나오시는 분 아니요? 네. 아주 진짜 옛날 대장간이네요. 그러면 딱 100년 나온 자리예요. 이 지붕을 보니까 이게 정말, 쪼들었어요, 쪼들었어. 아주 나이대가 보이네요. 아, 그렇죠. 화구가 내뿜은 그을음이 두터운 100년 세월을 실감케 합니다. 쇠를 다루는 연장까지 그대로 인수해 대장간 주인이 된 지 얼추 반세기랍니다. 여기서 주로 뭐를 만드세요? 이것도 이제 중국에다 부르면 칼 같은 거. 저거 지금 칼 만드시는 거예요? 많이 가요. 네. 화구도 100년 전 그대로랍니다. 다 됐어요? 네? 다 아직 없어. 이게 한 시간에 나올까 말까요? 아, 이거 지금 주문하신 거예요? 네. 아, 저희 엄마가 여기 예전에 가게 하셨었을 때 여기서 종종 칼 하셨어가지고 네, 네. 저도 이제 여기서 가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쓰고 있어요. 아, 이게 여기 칼이 좋으니까 주문을 하시는구나. 네. 김 사장, 예. 나 좀 하나 해줘. 구하시게요? 나무하러 가시게? 아, 네, 그래요. 하나 아, 그래요. 예. 저 이쁘게 해줘, 잘 예, 들게. 잘 들게 해드릴게요. 그래. 척하면 척, 주문 한마디면 바로 알아듣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10번을 벼리고 당금질해야 단단한 연장이 만들어진다죠. 단단한 쇳덩이를 노긋노긋 휘기도 펴기도 하는 신기한 손기술. 14살 처음 망치를 잡았던 까까머리 소년이 50년 내공의 대장장이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럴 때는 참 보람을 느껴요. 야, 그래도 내가 이기서 난 옛날에는 크게 천한 직업이었었는데 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한 사람 손아귀에 착 붙게 맞춤한 자루까지 단단하게 끼우면 완성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농기구, 작품 좀 감상해 볼까요? 이걸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허민 좀 사러 왔는데요. 아, 홈이요? 네, 허민 사. 네. 모르세요. 사장님. 여기 모든 장비고 아. 고장난 것도 고쳐갖고 왔는데 여기 완성해서 여기 네.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아. 선수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참. 네. 근데 네. 이 맛은 참 희한하네요. 네? 보통 이렇게 근데 사장님 요 용도는 뭐예요? 요거는? 이게 괜히요. 뭐 아, 괜히예요. 난 낫인 줄 알았더니. 이제 뿌렁지 끊을 수 있는 거. 산에서 한 가지로 두 가지 역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괜히도 되고 낫도 되고. 아, 이게 다용도 기능 탑재한 첨단 농기구까지 발명하셨네요. 밭에서 쓸 거는 네. 이런 거 갖고 요거요. 아, 그거 끝내줘 이거. 이게 뚜둑 긁어지고. 긁어주고 옆으로 쓰고. 아, 이게 다양하게. 아, 그러네. 두 가지 역할을 하네, 이놈도. 미국엔 난리야 우리나라 허미가. 네, 지금 예, 이게 아, 미국에요? 저희가 이 지금 앞으로 개발한 게 한국 사람 질났다는 거예요. 아, 사장님, 저 사인 하나 해주세요. 아이, 사인- 좀 있으면 이제 얼굴도 못 빼겠는데 뭐 세계적인 장인이 되시겠네요. 장인이에요. 대장간 한류 기대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에 비교하겠습니까? 홈이 날 것 낀 각도, 손잡이 둘레까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를 물려 쓴다는 장인의 솜씨를 보니
장독에 쓱쓱 깔면 새것처럼 날이 서던 어머니의 만능 부엌칼이 생각났습니다. 아버님 칼은 어디 있어요? 칼은요. 네. 내 칼이 장에도 있고 그런데 칼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아, 바로 이 칼. 어머니가 쓰시던 그 조선 칼입니다. 옛날 이 섬세게 잘 들어. 와. 아버님 이건 얼마예요? 3만 원 정도면 돼. 아, 3만 원. 아버님 나 이거 하나 주세요. 3만 원에.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주머니가 아니구나. 원래 마음을 비고 살아서 주머니도. 저 지금 마음을 비고 살아요. 이런 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에게 맥을 이어주시는 건데요. 반세기 인생이 담긴 칼 한 자루. 저도 대물림하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에요. 근데 아, 거리 그러세요? 옆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향수 이 동네 구경 좀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제일 아. 옛날에 여기가요. 네. 실제 50년 전에는 이 골목 이쪽 이게 저기예요. 박정거리, 세전거리. 그래서 장성은 안성장님 다 여기 섰던 거예요. 아. 조선시대부터 3대 시장으로 꼽혔다는 안성장이 바로 이 거리에 있었군요. 팔도의 특산물과 손재주 있던 장인들이 몰려들던 시장. 안성장을 가득 메웠던 상인들은 이제 오랜 이웃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연탄 가게, 연륜이 쌓인 세탁소, 도종을 기다리는 쌀가마 그득한 정미소도 모두 정겹습니다. 이 길이 벽갈 그렸는데 너무 좋아해요 여기를. 그 거리를 그래서 다니다가도. 여기가 이제 벽화거리네요. 네. 요번 옛날 한도 이거 그대로. 근데 요거 새로 진 거고. 안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신흥동 벽화길로 가볼까요? 주민들이 직접 그림의 내용을 선택했다는군요. 그 추억 속엔 사라진 천안행 열차가 달리고 동네 개구장이들이 제잘됩니다. 먼 길 떠나시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 동네 역사책이 됐습니다. 새끼 낳네. 이건 안서 저건 수수. 새끼가 났어. 돼지도 낳고 고양이. 이 아주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여기. 네. 아주머니 많이 아프신데 이 그림을 보고 창문에서 보여요. 이게 제일 기분이 좋다고 여기. 아, 환자분, 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환자분이 여기 보여 이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우 참 좋다고 잘 그렸다고. 아.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하는 이웃 어르신. 꽃구경이라도 하시라고 그렸다네요. 매서운 겨울바람 뚫고 만개한 벽화꽃. 그 덕분일까요? 올봄 할머니가 일어나셨답니다. 참 다행입니다. 벽화꽃이 건네는 추억의 힘으로 고된 투병 생활을 이겨내셨다네요. 옛날 생각나고 그렇지. 영감하고 둘이 차 타고 뭐 제주도도 차 끌고 건너가서 보고 뭐 며칠씩 거기서 있다고 그랬어요. 할머니를 위해 이웃집 담장 위에 제일 먼저 찾아온 봄꽃은 세상 어떤 꽃보다 진한 향기를 풍겨내고 있습니다. 꽃이라는 게 땅에서만 피는 게 아니라는 거. 마음으로 피어낼 수 있는 꽃이 있다는 사실. 이 안성 벽화 거리에서 배우고 갑니다. 아파트 단지와 100년을 넘긴 낮은 지붕들이 공존하는 안성 골목길. 그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까요? 야트막한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자칫 못 보고 지나칠 작은 표지판이 보입니다. 성당이네요.
고풍스런 운치가 있어 산책길로도 사랑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당이 참 오래된 성당 같은데 구포동 성당의 진면목은 건물 옆면에 있습니다. 정문은 서양식 성당이지만 옆모습은 영락없는 한옥입니다. 이 옛날 기와가 저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 기와를 살리면서 이런 창을 보면은 뭐 1, 20년 된 성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교 경당으로 쓰던 한옥을 옮겨왔다고 합니다. 목조기둥 석가래 기와가 고스란히 이용됐습니다. 여기에 서양식 종탑을 세워 동서양이 한 지붕 아래 만났죠. 한국 천주교의 초기 건축 양식을 100년 세월 간직해온 특별한 성당. 낮은 자세로 한국 교인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외국 선교사들의 마음도 읽힙니다. 이 성당은 안성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나무가 포도나무 같은데 지금은 안성의 특산물로 꼽히는 포도가 처음 심어진 게 바로 이곳 성당 경내라고 합니다. 무려 100여 년 전의 일이죠. 미사주를 만들기 위해 고국 프랑스에서 가져온 12개 포도 묘목을 콩베르 신부는 일제강점기 피폐해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한때 뒷산을 뒤덮었던 포도 농가는 사라졌지만 성당의 포도 묘목은 올해도 싹을 틔웁니다. 100년 전 콩베르 신부가 심었던 품종의 포도나무를 신도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은 이 나무가 사랑을 받고 이제 4월 달 되면은 그냥 푸른 싹이 그냥 쨍 하고 나올 겁니다. 예. 파란 눈의 신부와 안성의 인연이 포도 넝쿨처럼 단단하게 이어져 있네요. 올여름 포도송이를 달콤하게 연글게 할 봄볕이 유난히 따사롭게 느껴집니다. 새 것과 옛 것이 공존하며 골목마다 다른 시간 여행을 선사하는 안성. 중심가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까요? 고층 건물이 없어서인지 안성 도심은 왠지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한 뼘 창에 내보이는 이색적인 풍경에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렇죠? 늘상 보던 김밥인데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느낌? 소복이 얹어지는 초록색 재료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나가다가 여기 또 이렇게 김밥을 마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V에서 많이 뵀어요. 어디 부부세요? 예. 그러시구나. 다른 재료는 보통 김밥과 비슷하지만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이 초록 채소가 맛을 좌우한다네요. 이제 눈치채셨죠? 네, 오이입니다. 보통 김밥의 오이는 막대형으로 길게 잘라 넣는데 이 김밥은 다르네요. 오이가 참 맛있겠다. 저렇게 좀 약간 절여서. 네, 절여가지고. 입이 침이 고이네. 지금 하나 좀. 근데 김밥도 이렇게 칼로 잘라 먹는 것보다
그냥 통째로 들고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김밥 먹을 줄 안다고요?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이김밥이네. 오이의 향긋한 맛이 이 얘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씹히는 맛도 좋고 오돌오돌하고 맛있다. 죄송합니다. 저만 맛있게 먹어서. 오이 김밥이라는 장명도 손님들이 해줬다네요. 예, 지금 오신 분들 거기 좀 적어주세요. 원래 여러 가지를 파는 분식점이었지만 손님들이 오이 김밥만 찾다 보니 김밥 전문으로 강제 전환당했답니다. 안성 토박이들만 알던 가게 타지 사람들까지 줄을 잇습니다. 18,000원이네? 부산에 원래 해운대 살다가 여기 좀 놀러 왔다가 이거 한번 먹고 싶어갖고 사러 왔어요. 물어서. 그런데 이 집 오이 진정한 슬로우 푸드랍니다. 쌀겨 사이에 숨어있던 오이가 쏙쏙 이렇게 하루 이상 묵혀서 쓴다네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면 오이의 식감이 우선 아삭아삭거리고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얇기로 어슷썰기에 소금에 절여두고 수분을 빼내는데 뽀독뽀독 특별한 아삭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쌀겨 숙성에 있답니다. 이 김밥집의 일대 원조, 아버지가 남겨주신 비법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아버님께서 오이김밥을 계속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게 예전에는 시금치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금치가 여름에는 좀 상하기가 좀 쉽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아마 오이를 쓰게 되신 것 같아요. 오이 하나로 안성 명물을 만들어낸 아버지가 3년 전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아들은 알게 됐습니다. 김밥 한 줄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이 세상 하나뿐인 비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처자식이 고생해 만든 김밥이 상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시금치 대신 사용한 오이가 아들 부부에겐 소중한 유산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 어머님 이제 같이 오토바이 타고 새벽 같이 나와서 아버지랑 엄마는 김밥 싸고 저는 단무지 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게 제가 와이프랑 같이 맡아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더 아삭해진 오이 김밥이 만개한 통꽃처럼 상큼한 안성의 명물이 됐습니다. Bells will ring, ting-a-ling-a-ling, ting-a-ling-a-ling, and you'll sing Vita Bella. 안성이라는 이름은 안전한 성곽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에 걸맞게 외세를 물리친 결기가 서린 고갯길을 올라갑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몰랐던 역사를 일깨우는 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만세고개의 유래. 이 고개는 원래 양성고개 또는 성은고개라 했다. 2천여 명이 일제를 몰아내고 이 지역을 2일간 해방시켰다. 이틀간의 기적 같은 해방 공간을 이곳 안성에서 이뤄냈습니다. 그곳에 안성 3.1운동 기념관이 세워져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선열들을 만나러 갑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던 안성의 농민들이 망국의 서름을 끝내고자 일제 앞에 맨주먹으로 나섰던 역사. 그 용기가 가늠조차 되지 않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일제를 몰아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감옥으로 끌려가 겪은 고초는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 태극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 통치기관이었던 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방어하고 소실시키고 또 그것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통치기관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 안성인들이 저항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독립을 희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안성 만세운동 주동자는 일제로부터 유독 모진 고문과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똑똑히 마주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해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요. 죽음 앞에서도 맞바꾸지 않았던 조국, 그 고결한 희생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큰할아버님이 칠자, 항자, 진짜 할아버님이 큰 할아버님이십니다. 일본군이 주재소에다 붙들어다 놓고 누구 했느냐 그 이름을 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대면 그 사람들이 다 피해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맞아서 숨질 때까지 팼던 겁니다. 봉기를 했던 2천여 명 중 약 200명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애국 선열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굴곡을 굳건하게 지나온 안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안성 도심을 걷다 보면 눈길이 저절로 가는 가게를 만나게 됩니다. 이용원에 태극기가 걸려있네. 국정일도 아닌데 국기를 개양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 소리 들리십니까? 새들 소리가 나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이용원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이 어떻게 아주 화초도 이렇게 많고, 저 종류가 카나리아하고 네. 문조하고 이렇게. 아, 네. 알림벨 소리인 줄 알았죠? 진짜 카나리아의 합창입니다. 이발소의 카나리아. 참 재미있는 것이죠. 한번 세어볼까요? 모두 9마리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머리 깎으러 오셨어요? 예. 아이고, 예. 요리 앉으시죠. 뭐 머리 깎을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60년 경력의 이발사에 10년 단골 손님. 묻고 답할 것도 없이 곧바로 이발 시작합니다. 그 짧은 머리에도 웃자란 부분만 쏙쏙 순식간에 가지런해지네요. 아유, 새소리가 이쁘다. 그 사이 저는 못다한 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 이 카나리아는 암수인가요? 예, 그 약간 암수입니다. 아, 이 밑에 아이는 혼자네요? 예, 그건 혼자 됐어요. 아이고, 외롭겠다. 짝을 잃으면 더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른다네요.
빨리 짝 찾아라. 그런데 이용호는 또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하얀 가운인데요. And I felt the fire of that old 그 가운을 고인이 되신 부모님 사진 바로 맞은편에 걸어놓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직업을 선택하려니까는 이발관이라는 것이 기름 옷도 안 입고 그래도 흰 가운이고 항상 깨끗한 데서 겨울에는 따뜻한 데서 일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서 일을 하니까는 그게 낫지 않느냐 이걸 권장을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겁니다. 항상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에 이용원도 부지런히 살핍니다. 카나리아는 이용원에 없어서는 안 될 보조 요원, 극진히 대우합니다. 계란 먹어라. 계란, 좁쌀, 배추 다 먹어요. 기다리는 손님들이 지루할까 음악 소리 대신 새 소리를 들려주기로 했답니다. 밥도 먹고 새끼 잘 쳐라. 뽀뽀도 많이 하고. 아이고. 부모님이 원하셨던 깨끗한 직업, 이발사가 될 바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이용원을 만들자는 생각에서였다네요. 기술도 좋지만은 지금은 그 실내 분위기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조화시켜 갖고 손님들한테 안정감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손님들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동네 명소로 등극했습니다. 이곳은 조류원인가 식물원인가 처음 오는 손님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긴 하지만요. 야, 앉아서 구경해라, 너가. 조그매. 동네 앵무새인가? 내 키보다 작고. 당연하지. 안성 시내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새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지만 그보단 솜씨를 믿고 찾는 단골이 대부분입니다. 가위를 든 순간만큼은 매의 눈, 날렵한 손을 가진 프로 이발사로 돌변합니다. 참 팽팽하고도 유쾌한 자부심입니다. 더 건강하셔가지고요. 또 앞으로 이제 힘 있을 때까지 하신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직 눈도 그렇고 이도 그러시고 참 좋으시니까 아직 뭐 괜찮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30년 손님이 안 떨어지죠. 이발사에게 머리를 만지는 일은 나란 일만큼 중요하기에 오늘도 이용원 앞에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말이죠. 이제 안성천을 따라 금광호수로 향합니다. 얼핏 강처럼 보이지만 V자형 계곡에 자리한 호수입니다. 참 공기도 좋고 둘레길의 이 길이 참 좋네. 안성 출신 박두진 시인의 집필실이 있던 부근에 2.4km의 둘레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어서 너는 오너라.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참 이 박두진 시인은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시인이신데 이렇게 또 안성에 와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또 남다른 기분이 드네요. 호수는 언제 봐도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 시향구절 읽으며 호숫길을 걷다 보니 자연이 주는 위로라는 게 뭔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힐링 타임 가져보시죠. 그런데 호숫가에 자그마한 건물이 보이네요. 여기 선착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가까이 가볼까요?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계세요? 선착, 이 배가 없네.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난감하던 중 안내글이 붙어 있는 걸 미처 못 봤었네요. 여기서 이걸 눌러야지 배가 오는 건가 봐요. 그렇게 돼 있네. 7초 누르세요. 네, 7초 눌렀습니다. 이제 벨소리에 누가 응답은 해주긴 할까요? 뭐가 출발해서 오네. 모터 소리도 기운차게 물살을 가르는 배 한 척 포착. 이 바로 맞은편에 계셨던 거군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정말 잘하시네. 딱 맞춰서 오시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여기는 배가 없습니까? 네, 저희 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배를 저 건너편에 대시는군요. 그렇죠. 네. 배를 모는 이분은 호수 건너편 마을에 사신답니다. 차로는 40분 걸릴 거리를 배로는 5분이면 도착한다네요. 호수 모양의 길쭉해 물길 말고는 교통편이 변변치 않다고 합니다. 안성에 와서 배를 타보다니 저한테도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또 안성 여기가 금광 저수지에서 이렇게 또 페리오를 타보네요. 나이가 안 드세요? 저 나이가 어린데요. 금강호수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봄에 오시면 참 좋습니다. 네, 꽃 피고 새싹 날 때 오면 정말 좋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성에 와서 섬 여행을 하는 기분이네요. 또 이렇게 건너와서 보니까 여기 또 이 풍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순한 산자락 품에 안겨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예쁜 마을입니다. 여긴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이 물이 이제 봄 기운을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차다고 느껴지질 않네요. 그렇죠. 도시를 조금만 떠나와도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시착한 듯한 헬리콥터를 만났습니다. 이게 정말 실물인가? 착각이들만큼 견고한 모형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집이 있네요. 아이고, 이게 장독대가 아주 햇빛을 받으면서 빛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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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여기는 뭘 주로 하세요? 저희는 매운탕하고 저기 삼겹살. 아, 매운탕하고 삼겹살. 저기 그럼 매운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매운탕이요? 네. 적용은 해드려야죠. 네. 이거 메기인가요, 어머니? 밑에는 메기. 아, 밑에는 메기. 호수가 71개나 되다 보니 안성엔 이렇게 호숫가 따라 민물 매운탕집이 많습니다. 매운탕으로서는 제격이죠. 19년 전 이곳에 들어와 혼자 손으로 텃 닦고 식당을 연 이숙범 씨. 상추, 시금치, 뭐 쪽파, 돼지파 다 있어요. 겨울에 먹을 거. 올해는 안 쳐갖고. 섬 아닌 섬 생활을 하다 보니 웬만한 건 직접 키웠습니다. 뼈가 돌처럼 단단한 민물고기를 맨손으로 다듬는 일이 이젠 일도 아니라는데요. 원래부터 그러셨을까요? 잡을 줄을 몰라서 못 팔고 우리 아들이나 서희가 없으면 시내에 있는 거 와야 팔았어요. 이거 잡지를 못해서. 근데 지금은 걔가 장갑만 끼면 나 쫓아올 사람 없지. 근처 낚시꾼들의 청에 못 이겨 끓여주던 매운탕이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달큰한 무와 매콤한 고춧가루, 대파, 마늘, 버섯에 향긋한 냉이까지 넉넉하게 넣어 끓이는 매기 매운탕. 센 불에 후루룩 끓여내는 게 비법이랍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좀 떠주세요, 맛있게. 제가 떠드릴까요? 이 어머니가 떠주시는 게 맛있더라고. 이 냉이도 여기 냉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민물 매운탕 맛 한번 볼까요? 아, 맛있다. 괜찮으세요? 오. 이거 드셔야 되는데. 야, 이 민물 그 생선 냄새가 조금 나면서 아주 맛이 깊네. 어머니는 여기서 지금 몇 년 살겠어요? 19년째. 19년째요. 그전에는 판잣집. 판잣집. 비 오면 뚝뚝 떨어지는 판잣집. 이렇게 누워있으면 별이 환히 보이는 판잣집 있었어요. 그 사진 좀 찍어놓을 걸 해 너무 아쉬워요. 그냥 부셨다. 아, 그걸 이제 부시고 네. 새로 지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가 완전 산이었었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족구장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삶이란 게 맵고 싸한 날들이 더 많은 법이죠. 이 매운탕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세상은 섬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인생이었을 테죠. 힘들었죠. 아침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창문이 환해요. 이제 환을 나고 날 새려고 그러면 그럼 시간도 안 보고 무조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때 신발을 신으면 밤 12시, 1시 돼야 신발을 벗었어요. 그때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니까 안에 일은 저녁에 하고 식당 일은 또 낮에 밭에서 일하다가 손님 오시면 와서 하고. 혼자 된 누나와 어린 조카의 우산이 되어준 건 동생이었습니다. 보트 운전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 출가시킨 동생은 홀로 된 누나를 위해 매일 이 섬에서 뱃사공으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젠 동생이 책임지는 동생표 메뉴도 생겼습니다. 삼겹살구이. 이젠 눈짓만으로도 통하는 남매. 세상 어떤 언덕보다 든든한 동생이랍니다.
동생이 또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오니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자식들하고 하는 것보다 동생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저는 좋아요. 동생은 나쁠 줄 몰라도. 온 위의 우애가 금광호 물결처럼 반짝이는 호수까지 떠나오면서도 마음속에 따뜻이 남습니다. Take my heart, it's yours forever. Tell me your 주말 저녁 여러분 평안히 쉬고 계신가요? 몸은 편히 쉬시면서 가슴은 끝없는 여행을 떠나는 봄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안성을 뒤로 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ove like this I've never 살다 보면 누구나 과거가 그리울 때가 있죠. 그 그리움까지도 반짝이는 추억으로 끌어안은 동네 안성. 대장장의 화로가 꺼지지 않듯 옛것이 빛나는 동네. 봄물 오른 오이 맛은 한층 깊어지겠죠. 60년 이용원은 동네 명소로 반짝일 겁니다. 뱃사공 동생과 누나의 호수까지 뵌 오늘도 삶을 위로하는 매운탕이 끓겠죠. 그 안성에 빛나는 추억을 안고 갑니다.